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사에서 본격적인 리얼리즘은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두된 것입니다. 리얼리즘은 상상이나 인위적인 그림을 거부하면서 당시 사회의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기존 현실의 은폐와 허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죠.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가 중 한 명인 허버트 마르쿠제는 이러한 고도로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예술 형태인 리얼리즘이 소비에트 사실주의에 와서는 논쟁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마르쿠제의 글을 읽어볼게요. 소비에트 예술은 반드시 사실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사실주의는 고도로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예술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러했다. 즉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관념적 표현들에 대립시키면서 은폐와 허위에 대항해서 진실을 지켜왔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주의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을 그것이 부정되고 배반된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예술의 존재 근거인 초월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사실주의는 억압적인 국가 형태에 순응하는 것이다. 물론 문학이나 음악, 회화 등을 통한 국가 정책에 대한 의식적이고 통제된 보완은 그 자체적으로는 예술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실주의는 기존의 사회 현실을 예술적 내용의 궁극적인 준거 틀로 받아들이고 스타일이나 내용에서 전혀 현실을 초월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규범에 대한 예술적 보완을 훨씬 넘어선다. 분명히 그들은 사회주의 미래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모순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표현된다. 마르쿠제가 보기에 소비에트 사실주의가 억압적인 국가 형태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르쿠제가 생각한 예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비에트 사실주의에 대한 마르쿠제의 지적처럼 북한에서도 리얼리즘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예술 형태가 아니라 억압적인 국가 형태에 순응하는 것, 더 나아가 억압적인 국가 형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그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련에서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22년에 혁명 러시아 미술가 협회가 결성되어 사회주의 혁명 미술의 기본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죠. 1934년에는 제1차 소비에트 작가 회의에서 미술 및 문학예술 전반의 창작 방법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준칙이 유일한 공식 예술 양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에 충실한 역사적 구체적인 묘사와 현실을 혁명적 전제로서 표현하며 예술적 표현과 사회주의 정신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혁신 및 노동자의 사상적 개조라는 과제가 일치할 것, 이런 내용들이었죠.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봉사하고 현실을 혁명적인 역사 발전 속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34년 제1차 소련 작가 연방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유일한 공식 예술 형식으로 규정되고 채택되었으며 이는 1932년 각종 독립예술단체들의 해산에 뒤이은 조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과학, 의학,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공산주의 교리를 적용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문화사에 대해 모호한 재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론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러시아의 진보적 문화 전통을 계승했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의 진보적 문화 전통을 계승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정당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탈린 시대의 소련 도상들은
러시아의 문화나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 도상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실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8.15 민족 해방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 사회주의 정권을 성립시키는 과정과 그 뒤 초기 단계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본받아 혁명성과 인민성의 문학 예술을 확립시켜 나갔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초기에 고상한 리얼리즘을 수용했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채택하였고 김정일의 미술론에서 주체 사실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창작 방법, 주체 사실주의이다.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은 주체 사실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1995년 간행된 김교련의 주체 미술 건설에서도 일반적 개념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용어를 배제하고 주체적 사회주의 미술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 창작 방법으로 주체 사실주의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체 사실주의는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계급적 이념에서나 사회주의적 형상 방법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채무를 갖춘 새로운 사실주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창작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소련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되어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으며 미학적으로는 기존의 미학에 대해 비판하고 더 나아가 소련의 막스주의 미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체 사상을 강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막스주의 미학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스주의 미학은 아름다운 것의 객관성을 인정하고 미 문제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절대성과 상대성의 호상관계를 변증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아름다운 것의 존재와 인식의 사회 역사적, 계급적 성격을 논증하였다. 막스주의 미학은 사회적 실천에서 인간의 대상화, 대상의 인간화 과정을 밝히고 인간과 사회적 발전의 표현을 아름다운 것의 본질로 보았다. 그러나 막스주의 미학은 사람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리해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의 본질을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밝힐 수 없었으며 따라서 미의 인식과 창조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 즉, 북한은 막스주의 미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듯 하면서도 막스주의 미학은 아름다운 것의 본질에서 미의 인식과 창조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것의 본질은 오직 위대한 사상 리론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미학관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해명될 수 있었다. 주체의 미학관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과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아름다운 것의 본질을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의 관계에서 밝혔으며 그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미의 법칙, 나아가서는 현실의 미적 특성과 그에 대한 사람의 미적 파악의 합법칙성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전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아름다운 것의 본질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의 미학관, 즉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에서 출발해야만 완전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은 미학 이론에서도 주체 사상을 결부시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